자, 오늘 이제 10월 14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포스트 시즌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또 다뤘으니까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라이브 클립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이 클립을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제 또 FA 이 최대어, 투타 최대어가 또 시장에 새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자 최대어 카를로스 코레아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을 앞두고 미네소타와 3년 1억 530만 달러의 계약을 했었죠. 네. 그랬는데 그 코레아가 지난 13일 푸에르토리코 매체와 인터뷰에서 옵트아웃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시즌 도중에도 사실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코레아가 타격이 안 될 때는 미네소타 너무 사랑해. 난 이곳에 계속 남겠다. 이러면은 옵션 실행하겠나 보네. 이러다가 갑자기 바짝 잘 치면 나의 시장에서의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받고 싶다. 갑자기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입국닷 미네소타에서 갑자기 뛰고 싶다고 얘기하네. 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안 함. 입국닷 이러면 얘는 진짜 나가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투명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 없잖아. 그래도 뒤에서 이렇게 음흉한 거보다는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치, 사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자체도 예측할 수 있었어. 맞아. 이제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내 나이와 미네소타에서의 활약을 생각하면 이 옵트아웃이 올바른 결정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코레아 선수의 아까 말씀드린 3년 1억 530만 달러 이 계약이 굉장히 좀 독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거는 연간 딱 했을 때 3,500만 달러를 510만 달러로 그렇죠. 해서 이제 프란시스코 린도어의 역대 유격수 연봉 1위, 그리고 랜던 선수도 3,500만 달러였죠. 그렇죠. 내야수 내야수 최고이죠. 연평균 금액을 갱신하는 이 연간 계약을 맺을 수 있었고, 또 독특한 구조가 매년 옵트아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 반수, 간수, 재수 가능.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3년 동안 계약이지만 매년 시즌이 끝나고 본인이 옵트아웃을 선택할 수 있는 좀 독특한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 시즌 못했어. 그럼 한 해 더 하고 내년에 다시 FA가 될 수도 있고, 내년에 다시 못했어. 그럼 이제 계약이 끝나면서 또 한 번 이제 FA가 되는 거니까 이 선수에게 굉장히 좀 친화적인 그런 계약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성적부터 한번 말을 해보죠. 지난 2021 시즌에는 26개 홈런과 92타점, 타율은 2할 7푼 9리, OPS는 0.850을 기록을 했었고요. 이게 WRC 플러스로 봤을 때는 133, 사실 유격수 치고는 정말 최상의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죠. 지난해에는 수비도 잘했어요. 그러면서 WR 역시 6.2승을 기록을 했었던 코레아입니다. 이제 실버 슬러거와 또 골드 글러브를 동시에 또 석권했었던 정말 최고의 시즌을 보낸 코레아인데요. 사실 지난해에 뭐 시거도 있었고 시미언, 바에즈, 스토리 이렇게 해서 5대 유격수로 묶이기는 했습니다만 이 FA 랭킹에서 항상 1위, 이 맨 꼭대기에 있는 선수는 바로 코레아였거든요. 근데 정작 계약 총액 자체는 이 5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낮았었습니다. 그건 뭐 역시 코레아 선수의 이 아쉬운 협상 스킬. 그러니까 자꾸 갈 데를 없애는 거야. 맞아요, 네. 양키스는 이래서 싫고, 양키스는 뭐 데릭 지터가 뭐 어쩌고, 뭐 다저스는 이제 예전에 사인 스캔들 그 훔치기 때문에 좀 악연이 있고 뭐 이런 계속해서 행선지를 지워나가는 모습이 이 협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러면서 가장 빅마켓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양키스 그리고 다저스로 갈 가능성을 본인 스스로가 막았죠. 그렇다고 했을 때 뭐 약하지만 어쨌든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구단들도 있었는데 얘가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쉽지 않겠는 거야. 그래서 다른 선수로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약이 나왔었던 거고요. 맞아요. 이제 힌치 감독과 인연으로 디트로이트 행이 예상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직장 폐쇄 이후에도 시거보다 더 큰 계약을 받기를 원하면서 이제 계약이 난항에 또 빠지기도 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결국 바에즈와 계약하는 것으로 이제 선회를 하면서 6년 1억 4천만 달러의 계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불행이었어요. 모두에게 또 불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올 시즌에도 사실 코레아의 올 시즌 초반 부진 다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놀랍게도 시즌 끝나고 놓고 보니까
올해가 투구 타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조정 스탯으로 봤을 때는 더 좋습니다. 그래요. 이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조정 스탯이 좋았다. 22홈런에 64타점, 타율도 2할 9푼 1리였고요. OPS 0.834, 지난해보다 조금 떨어졌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WRC 플러스로 봤을 때는 140, 리그 평균보다 40%를 잘 친 유격수다. 이랬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시장을 두드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죠. WAR 같은 경우에는 4.4승, 아무래도 허리 부상의 여파라고 해야겠죠. 수비력은 조금은 무너진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지난해 못지않은 성적을 남겼던 코레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동안 또 이제 손가락 부상 때문에 빠졌었던 기간도 그렇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어쨌든 올 시즌에는 뭔가 지난 이 겨울에 배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미네소타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랑 복귀하는 것도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또 이 협상의 이 여지를 또 남겨놓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저스도 마침 이제 트레이 터너가 FA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저스로도 갈 수도 있는데 지난해 했던 말 때문에 사실 다저스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황.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레이 터너가 또 마침 이제 지난해 코리 시거처럼 코레아의 계약을 방해하는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이제 트레이 터너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코레아가 확실히 좀 나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서 있는 게 확실해요. 이제 내년에 이 코레아는 만 28살이 되고 그렇죠. 트레이 터너 같은 경우는 이제 만 30살이 되기 때문에 좀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터너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트레이 터너도 뭐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장타력도 많이 좋아졌고 이번 포스트 시즌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내서 알 수 있듯이 옛날에 우리가 알던 똑딱이 트레이 터너는 아닌긴 그렇죠. 해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타력 면에서 또 수비 면에서 코레아와 트레이 터너를 1대1로 비교를 하면은 저는 코레아가 더 기량적으로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지난해 이루지 못했었던 3억 불 계약 올 시즌에 또 한 번 노릴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이 제일 좀 연결이 많이 되고 있는 팀은 역시 지난 겨울에도 연결이 됐었던 볼티모어입니다. 볼티모어가 사실 올 시즌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일단 와일드카드 이 경쟁에서 아쉽게 탈락을 할 만큼 팀 전력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었고 거기에는 역시 뭐 러치맨을 비롯해서 신인 선수들의 각성, 불펜도 정말 좋아졌고요. 선발진도 탄탄해졌는데 거기에 코레아를 영입하면서 딱 방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있잖아요. 이 FA 영입은 케이크 위에 체리를 얹는 것과 같다. 그 체리의 역할을 이제 코레아 선수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볼티모어의 프런트 대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휴스턴 출신이고 따라서 코레아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많죠. 그리고 코레아와의 관계 역시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팀은 역시 볼티모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코레아 선수의 옵트아웃의 선언에 앞서 또 화제를 모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또 디그롬 선수인데요. 매치를 비롯해 다저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양키스, 애틀란타, 볼티모어 굉장히 많죠. 팀 한 거의 7개 구단이 되는데 이 디그롬이 옵트아웃 한다면 영입 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옵트아웃은 거의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난 5년 계약에 있어서 잔여 계약이 뭐 맘만 먹는다면은 6,300만 달러까지 받을 수는 있긴 한데 네. 내년 시즌 3,050만 불까지는 보장이거든요. 근데 2024년에는 팀 옵션이 걸려 있어요. 그래요. 3,250만. 그러니까 이거를 리뉴얼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번 옵트아웃 기회에 이제 40살 그러니까 은퇴 때까지 계약 기간을 채울 수 있는 초장기 계약을 맺기를 아무래도 희망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예. 이 3월 어깨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도 그리고 7월에 복귀를 앞뒀을 때도 내 입장에 변화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더 큰 계약 규모를 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아무래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8월 초에 복귀해서 11경기 동안 5승 4패 평균자책점 3.08 탈삼진도 102개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구위적인 측면에서는 건재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네. 마지막 그 정규 시즌 4경기에서는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피홈런도 많이 들었고요. 피홈런도 많이 늘어났고 또 이제 그동안에는 정말 꾸준하게 던져왔었지만 지난 2년 동안 부상이 많았던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고 또 이제 만 35이라는 나이를 생각했을 때 정말 긴 계약 기간을 보장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생각도 듭니다. 이 뉴욕 포스트의 존 헤이먼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코엔 구단주가 이 디그롬을 잡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가격이 이성적인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유명 에이전트 3명에게 예상 계약 규모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대충 한 3에서 5년 사이 그리고 연평균 금액이 4,200만 달러에서 4,600만 달러 사이 뭐 이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게 당연히 3년 계약이면 연평균 금액은 높아질 거고요. 근데 또 이제 5년까지 보장을 했을 경우에는 연평균 금액이 4천만 달러 이하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내년에 이 올 시즌 끝나고 FA 시장이 열렸을 때 이 벌렌더 선수 혹은 이제 로돈 말고는 FA 선발 중에 에이스급 정말 거물급이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게다가 그렇죠. 이제 디그롬 선수의 이름값만 봤을 때는 영입하고자 하는 팀 정말 많을 것 같긴 한데 예상 계약금은 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역시 이제 슈어저 케이스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슈어저 선수가 계약을 맺었던 올 시즌 전보다 나이가 어린 상황이긴 하지만 이 디그롬의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 계약 기간을 짧게 3년 또는 4년으로 구단들이 끊으려고 할 것 같고 네. 그랬을 때 연평균 금액은 슈어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슈어저 같은 경우에는 4,333만 달러였는데 디그롬도 이에 준하거나 이 이상의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4,500만 달러의 3년 계약 정도. 그렇죠. 이 정도가 좀 이제 점쳐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네요. 어쨌든 이 디그롬 선수와 또 코레아 선수 벌써부터 이제 옵트아웃 얘기 나오면서 이 FA 시장 벌써 뭐 최대호들이 또 하나씩 또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이 스토브 리그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시즌도 정말 재밌지만 이제 포스트 시즌 이후에 펼쳐질 스토브 리그도 이 메이저리그 팬들한테는 꿀잼 컨텐츠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코레아와 디그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선수들의 계약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